안녕하십니까. 뇌피셜이 판을 치는 방송 점검 세상 보기의 점검입니다. 사토시의 아이디어로 시작해 거래 최소 단위인 1000만분의 1 단위에 그 사람의 이름이 붙는 비트코인.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어 정식 화폐라기보다는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 오늘 점검 세상 보기의 주제 비트코인입니다. 좋아요, 구독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2017년 1월경 비트코인의 가격은 대략 50만원 내외였습니다. 120만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보다 더 낮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5만원, 40만원대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고 있었죠. 아무리 많이 올라봐야 50만원, 아무리 많이 올라봐야 90만원, 80만원 요 정도 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비트코인이라는 존재가 있긴 있구나 싶은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 자식이 빡! 뛰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마치 지금 점검 세상 보기에 구독자가 늘듯이 아주 미친듯이 치고 올라가면서 2017년도에 중순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찍게 됩니다. 대략 300에서 320만원 정도까지 확 치고 올라가게 되죠. 그 정도만 해도 기존에 50만원이었던 텀에 비교하면 한 6배, 7배 정도 오른 셈이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50만원 정도의 투자를 좀 한 5천만원어치를 해놨다. 5, 7에 35, 3억 5천? 그쵸. 3억 5천만원 정도까지 아주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였습니다만 지금은 사정이 더 좋아졌죠. 아니, 좋아진 건지 모르겠네. 비트코인의 가치는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지금 오늘 그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2017년 12월 9일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1700만원 선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워낙에 등락이 높아서 이게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 어쨌든 1700만원이었어요. 그렇다면 2017년 1월경 가격 대비 지금 몇 배나 가격이 뛴 걸까요? 대략 34배 뛴 셈이 됩니다. 미친 척하고 2017년 초에 5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100비트코인 정도를 사놓고 있었다면 당신은 지금쯤 엄청난 부자가 돼 있겠죠. 대략 34억 원의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 샀으니까요. 여전히 저나 여러분들은 굉장히 평범한 평민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난 수익률을 찍고 있는 비트코인. 도대체 이 녀석 왜 이러는 걸까요? 비트코인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은 과거에 제가 2017년 한 7월 달쯤 만들어 둔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굉장히 등락폭이 높고 굉장히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녀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한테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미 그 비트코인을 보면서 단타를 치고 빠지시는 그런 분들도 생기셔서 꽤 많은 돈을 손에 쥐신 분들도 계십니다. 단타라고 하면 이제 많이 떨어졌다 싶었을 때 팍 사놓고 많이 올랐다 싶을 때 팍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사고팔고를 많이 해서 이미 꽤나 많은 수익률을 높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또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역시나 여러가지 사건 사고를 끌고 다니는 이슈 메이커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오늘도 우리나라에서 지하주차장에다가 비트코인 채굴장을 차려놨던 곳에 화재가 발생해서 그 컴퓨터가 전부 다 타버리는 현상이 있었죠. 그래픽카드가 몇 장이었냐, 30장인가를 한 멀티탭에다가 꽂아가지고 돌렸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과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이 2008년도에 시작했고 한 2011년, 12년도 당시쯤에 한 120만원까지 확 올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120만원이 맥시멈이었고 떨어지는 그 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비트코인이 확 이슈화 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한번 해봤었고, 그때 한번 투자도 잠깐 한 5만원 정도 넣었다 뺐다 한번 좀 해봤다가 나 같은 쭈구리가 어떻게 이런 걸 갖고 놀 수 있겠냐, 경제 예측 1도 못하면서 이런 걸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그냥 포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언저리에서 놀던 듣보잡의 어떤 그런 분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주식 용어처럼 이 녀석도 그런 식으로 많이 작용했던 터라 좀 이견이 많았던 전자화폐였습니다. 워낙에 관리하는 주체가 없고 그것을 캐낸 사람들이 그것을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가격의 어떤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발생을 했던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마이닝 풀이라고 불리는 그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나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가격에 대한 어떤 조금 등락 이런 것들이 좀 격렬하게 발생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뇌피셜이거든요. 이것이 팩트와 좀 다르다라고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높을 때 많이 사뒀던 분들은 떨어지는 동시에 안절부절 못했고 오르는 즉시 원금 회수하기 바빴기 때문에 이거 비트코인 뭐야 뭐 1억 천금할 수 있는 듯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막 등락폭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 이러고서 그냥 많이 발을 뺐던 그런 경향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뭐 저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비트코인은 사실상 좀 사놓고 까먹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르긴 오릅니다. 저도 뭐 그랬고요. 그렇게 경험을 했고요. 솔직히 2011년도에 120만원, 비트코인 하나당 120만원 할 때 그때 한 100개쯤 사놨으면 돈 좀 미친 듯이 들여가지고 가진 돈 다 털어서 사놓고 좀 이렇게 지금까지 까먹고 있다가 이렇게 올랐어? 2,300만원? 팔어 이랬으면 저는 지금 부자가 돼 있겠죠. 네. 인고의 시간은 사실 길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비트코인은 그냥 그 가격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거든요. 많이 올라봐야 140만원, 낮게 떨어지면 50만원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투기의 수단으로 작용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게 막 6년 동안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한 수준 정도였습니다. 지금 오른 그래프를 보면 그때 당시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건 진짜 바닥에 이렇게 깔려있는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른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세상에 뭐 특정 재화가 있다고 칩시다. 그걸 금이라고 생각해보죠. 금은 채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재화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없으면 당연히 떨어지죠. 기본적인 경제의 원리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이 되는 이 시스템에 비트코인은 아주 잘 안착해 있습니다. 뭐 잘 적응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등락폭이 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금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개수에 제한이 생기고 암호화가 되어 있으며 미변조가 안 되고 캐면 캘수록 생산량이 줄어들죠. 그렇게 가치는 상승하고 하나의 재화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게 될 걸로 보여지고 지금도 역시나 발휘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갑자기 비트코인의 가격이 미친놈처럼 오르내린 것은 아무래도 얼마 전 이제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이 비트코인을 선물 거래하겠다고 밝힌 후에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엄청난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미친 듯이 급등하고 또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막 나타나고 있죠. 뭔가 증권사에서 정식적인 시스템에 편입시키겠다고 하는 건 이 재화의 가치에 대한 신뢰도가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앞섰고 이게 신뢰받는 어떤 시스템, 지금 현재 우리가 실물을 거래하고 있는 실제 금전을 거래하고 있는 그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면은 이 재화의 어떤 확실한 자리매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기대 심리가 몰렸고 그래서 가격은 폭등하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의 생산량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것을 이런 흐름이 있어 사놔야 돼 그러면 또 우르르 몰리게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몇 달 전에는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시킨다는 입장을 발표했을 때는 한 20% 가까이 뚝 떨어지기도 했죠. 그때 당시 뭐 한 700~8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훅 떨어져서 뭐 600만 원 뭐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진 않는데 좀 그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좀 하고 있어요.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한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워낙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한번 움직이면 금액이 또 훅 뛰기도 하고 훅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세에 따라서 미친듯이 급등 급락을 하는 것은 이것이 경제적 가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인 이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정말 어떻게 변해갈지 1도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너무 과열 양상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어떤 뭐 통화기금이라던가 이런 어떤 특정 기관에서 너무 심하게 오르지 않도록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주체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여튼 다시 본래 흐름으로 돌아오면 경제는 성장할 대로 성장했고 투자할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땅을 사도 재개발이나 기타 등등의 호재는 올 생각을 하지 않고요. 아파트를 사도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니 넓은 평수의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몫을 크게 잡고 싶은 사람들은 제3의 수단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나 기타 다른 프랜차이즈 가상화폐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에선 비트코인 말고는 딱히 호재가 있는 가상화폐들이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일부 의견에서는 이런저런 코인들이 앞으로 또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추측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좀 미래는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네요. 그나마 이더리움이 좀 뭔가 있어 보이긴 했지만 그것도 올해 중순쯤에 좀 널뛰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규제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뭔가 참 아슬아슬한 녀석이다 싶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가상화폐는 그저 가상일 뿐입니다. 지워버리면 사라지는 데이터일 뿐이죠. 쉽게 말해 허상입니다. 좀 비싼 허상이에요.
물론 이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란 점입니다. 비트코인이 확 올랐다라고 해서 당장 또 이것이 또 앞으로 또 계속 오를 거야 라는 기대 때문에 덥석 사지 마시고 한 번 더 쭉 살펴보신 다음에 어떻게 변해갈지 나중에 합류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점검 세상보기의 점검이었습니다. 후슬레이트 칩니다. 하나 둘 셋. 녹음본이 24분. 자, 일단 녹화본은 끄고